국내 시장을 목표로 하드웨어를 시작하지 않고 산업화를 할 때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상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뭘 수출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파는 가발 산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목재를 수입해다가 그거를 잘라서 파는 합판 산업에 이르기까지 예.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 틈새 시장에서 하나하나 영역을 넓혀서 오늘날의 하드웨어 수출 강국이 되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세계 수출 7위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프트웨어는 취약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너무 국내 중심적으로 하청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가발 합판의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세계의 틈새 시장을 보면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스마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예. 새로운 이 소프트웨어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개척해서 이 젊은이들이 그 시장을 바라보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국가 전략 얘기를 좀 그 경쟁력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제조 전략에서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러나 또 뭐 늘 강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는 중국이 정보화로 좀 앞서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얼만큼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우선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수한 인재의 숫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거기는 인구라고 하는 이 분모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같은 몫으로 놓는다면 예. 그 분자 자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수한 인재의 그 비율이 참 많아지는데 그 우수한 인재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네. 또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다르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인도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1년에 20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의 이 신흥 대국들이 바로 이러한 분야에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 전략을 세우고 이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파라다임, 하드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 발전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우리가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저성장 국가들을 들여다보면은 노쇠한 산업 국가들이 상당수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이런 국가들의 이 국가 비전 속에 이런 정보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쇠한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더 많이 당한 것은 사실인데 독일, 네덜란드 네.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런 금융위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선진국으로서는 보기 드문 연간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지식 재산이 매우 균형적으로 그리고 같이 보완적으로 발전한 전형들입니다. 네. 어느 한쪽이 발전하지 않고요. 독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네. 독일은 알려진 바와 달리 굉장히 금융 강국입니다. 네. 산업 강국입니다. 하드웨어 뭐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상징하듯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그러나 SAP를 비롯한 이 기업 솔루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또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이 새로운 지식정보 사회에 맞는 발전 파라다임에 맞게 그 나라를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노쇠한 선진국이든 신흥 공업국가이든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존의 산업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잠시 선진국의 문턱을 넘보다가 결코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다시 후진국으로 좌절하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위기가 되게 또 새로운 그 혁신기가 되는 겁니다만 금융위기의 당사자인 미국의 국가정보화 부분은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예, 미국은 어쨌든 금융 강국이고 소프트웨어 강국입니다. 예. 그리고 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솔루션 빌 게이츠, 구글 그리고 뭐 애플 스티브 잡스 뭐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는 미국이 계속 지식 창조 국가로 있는 한 미국은 쉽게 쇠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건 미국의 새로운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 네. 계획이 성공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솔루션과 하드웨어가 결합한다면 미국은 이 국가정보화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프트 파워의 요체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소프트 파워의 요체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예. 감성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또 이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이 세 가지가 세 개 있는데, 부분이군요.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잘 결합한 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 부문만 강조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공학적으로 발전되어진 기구를 만드느냐 하는 이제 하드 파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군사력, 아주 대표적으로 하드 파워의 상징이 군사력입니다. 네.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심각한 고민을 하고 그 사용하는 만큼의 손실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서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드 파워입니다.